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여행 다니실 때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지요. 그래서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길을 가게 되면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짧은 코스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생도 내비게이션 찍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내비를 사용하시다 보면 어떤 때 생각지 않게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이 아닌 곁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지요. 그러면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별로 당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비가 다시 길을 찾아줄 거니까요. 결국 내비가 가르쳐준 대로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길을 잃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가장 내가 가기에 적합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는 가장 적절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때로 먼 길을 돌을 수도 있죠. 먼 길을 돌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만나기도 하고 잘못해갖고 산길로 들면 울창한 나무숲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그 길로 가면 물론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빨리 가갖고 뭐 하시려고요? 조금 먼 길을 돌게 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험,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길을 다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없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나의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소년 가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이 태산 같은 상태가 돼버리지요. 그래서는 연락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아이들 휴대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기도 하지요. 아이들에게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이 아닌 곁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난 이것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인생의 길을 잃는 것은 없다. 자신이 가는 길이 제대로 된 자신만의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잠시 어른들이 보기에는 길을 잃은 것 같았던, 그러나 자신의 길을 걸었던 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산무곡에 재학하는 친구들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 좀 칙칙하고, 칙칙하지 않다고요? 그래도 시커먼 남자애들만 나왔었는데 오늘은 아름다운 여자친구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백한이를 소개합니다. 재학한 지 이제 1년 되어가는 16살 맞죠? 16살 백한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한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16살 백한이입니다. 그것만 소개할 거야? 더 할 거 없어? 한때는 서울 여자, 지금은 제주도 여자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갔잖아. 네. 왜 그랬어? 뭔 일이 있었구나. 네, 그게 산무곡과 만나는 것과 뭔 관계가 있어? 네, 서울에 살다가 제가 경찰서도 가고 집도 안 들어오고 세다 오늘. 좋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고 하셔서 저를 제주도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제주도로? 네. 완전히 유배를 보낸 거구나. 그래. 더 답답했겠네. 네. 근데 왜 집에서 나오고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랬을까?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왜 집에 있는 게 힘들었어? 네, 집이 좀 답답하고 친구들이랑 있는 게 조금 더 그때 편하고 숨이 잘 쉬어져서 네. 그랬는데 아예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 거네. 네. 그 제주도 생활은 어땠어? 제주도 생활
지금이야 괜찮지만 처음에는 친구들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 그냥 주변을 볼 눈도 없고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방 안에만 네. 있었어? 네. 그래, 제주도까지 가서 방 안에만 꼭 박혀 있으니까. 방 안에 박혀 있는데 제주도면 어떻고 뭐 그 하와이면 어떻겠어? 그치? 그게 뭔 상관이겠어? 방 안에만 있는데. 그래, 많이 답답했던 그 너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산무곡을 만나게 됐지. 근데 산무곡에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아, 내가 여기를 다녀야 되겠다. 여기서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선뜻 들었어?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그냥 제주도에 사는 환경도 그렇고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한 와서 6개월 정도까지는 여기 생활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제주도 생활이나 뭐 어쨌든 비슷했다. 그래.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이렇게 가출 몇 번이나 해봤어? 기억이 잘. 안 나? 네. 어쨌든 몇 번은 해본 거야? 네. 가출을 할 때 네. 부모님들과 아예 인연을 끊겠다거나 그 호적에서 파겠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 네. 그냥 답답해서 잠시 외출하듯 네. 나갔다가 외출이 좀 길어진 거지. 밤과 낮이 몇 번씩 이렇게 교차됐을 뿐이지.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기가 뻘쭘했을 텐데,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막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었던 적은 막 잘 없고 보통 그냥 새벽에 들어오곤 했는데 경찰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부모님을 만난 적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냥 들어가겠다 해서 집으로 들어온 적도 있고. 네. 근데 그 가출해 보면서 이게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냥 가끔은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딱히 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색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른들의 눈은 그렇지 않지.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영원히 잘못될 것처럼 뭐 이렇게, 그래서 탈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너 스스로 너가 탈선을 한 어떤 그런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니요. 없지. 그래.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제일 답답한 거는 어떤 거였어? 집에만 가면 하시는 부모님의 걱정. 제일 너를 답답하게 했던 건 부모님들의 걱정. 주로 걱정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걱정일 거고. 네. 또 어떤 걱정? 성적에 대한 걱정. 친구들하고 관계, 네. 착하고 예쁜 친구들하고만 다녀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너가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 그러니까 너는 당당하게 친구들을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할 수도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많이 답답했겠지. 그나마 친구를 만나면 너희의 속 얘기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그냥 소통이 되는데, 그래서 편안했던 건데. 그래.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재미난 거 한번 해보자. 네. 아버지 나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어때? 네. 아빠에게 한번 영상 편지처럼 아빠 나 할 말이 있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자, 아빠, 자, 시작. 아버지, 저 이제 잘 삽니다. 또.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거면 돼?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해도 저 잘합니다. 아빠, 한이가 한 번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두 번 말하면 귀를 닫게 된대, 아빠. 그래.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혹시? 엄마요?
음. 엄마, 이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밑도 끝도 없이 엄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엄마가 걱정 안 하나? 어때? 왜? 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무엇을 존중받고 싶은지 한번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엄마가 어떤 일 하셔? 엄마 의사. 의사셔? 네. 그러면은 엄마도 의사 생활을 하시려면 네. 분명히 의대 졸업하고 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다 겪으셨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건 연습 과정이잖아. 네. 너는 인생의 연습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 인생의 연습 과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엄마한테는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없이 의대 졸업하고 바로 수술칼 들고 환자에게 수술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게 되는 거지. 그런 거겠지? 네. 그래. 한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한이가 살고자 하는 삶, 한이가 선택하는 인생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 산무국에서는 잘못된 길은 없다. 모든 길에는 배움이 있고 자기만이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자신에게는 최선이다. 우리 한이가 예전에는 뭐가 되고 싶었어? 장래희망. 예전에요. 산목을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놀다가 한 30살쯤 돈 없어지고 재미없어지면 이제 그냥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 네. 30살까지만 살고 돈 떨어지면 죽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런 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냐? 제 주변에 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지. 네. 엄마 아빠 긴장하세요. 그래. 그랬는데 그랬던 그냥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돈 쓰면서 놀다가 돈 떨어지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너가 이제는 꿈을 만난 것 같아? 네. 어떤 꿈을 만났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볼까? 저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대한 사람. 관대하다는 것은 너그러운 거잖아. 네. 너그러운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관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품었어. 그 관대함의 정점은 세상에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큰 꿈이 될 텐데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실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아니는 저는 가장 먼저 저한테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너한테 합니다. 네. 그렇지.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관대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죠. 한이가 품은 꿈이 사실은 여러 사람을 품겠다라는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 자기에게 관대한 법 하나를 알게 되면 모든 건 해결이 되는 거죠. 요새 여기 인터뷰하러 나오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꿈들이 크냐? 관대한 사람. 위대한 꿈이다. 대원이다. 정말. 그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혹시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다라면 엄마 아빠 말고 모든 어른들에게 한마디만 한번 해봐. 모든 어른들에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좀 믿어주세요. 그런 말이겠지? 네. 오케이.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어, 없어? 네. 그러면은 여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여학생들 좀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인사 좀 해봐. 제가 친구가 없습니다. 많이 오셔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이가 여학생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외롭답니다. 한이의 친구가 될 우리 여학생들 산무고개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예수 선생님의 비유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고분고분 따랐고 둘째 아들은 나이가 좀 들면서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 재산 절반이 내 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 절반 제게 주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얘기에 어떤 이의도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재산 절반을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주지요. 둘째 아들은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술 마시고 놀고 이러다가 다 탕진해 버리고 마침내 거지가 되지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머슴이 되더라도 거길 가서는 내가 굶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멀찍이에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지요. 그리고는 오늘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너 이 돈 갖다가 어디다 썼어? 그리고 그거 언제 갚을 거야? 이런 거 말하지 않지요. 아버지는 네가 내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마침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됐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그거 하나 깨닫는데 내 재산 절반의 수업료를 냈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으면 이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이곳에서 벗어났을 때 거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집을 나가는 것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 믿고 기다려주는 거, 그게 우리에겐 필요하죠. 뭐라고요? 가출해 봤냐고요? 저 가출 안 해봤죠.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가출한 딸을 두고 있습니다. 가출했다가 아직까지도 돌아오고 있지 않은 딸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 둘째 딸 19살인데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한 거를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출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저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아주 폼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딸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산무고개는 대책 없는 여행이라는 과정이 있다. 졸업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겨서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대로 충분히 경험하라. 너는 집을 나간 게 아니고 지금 대책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지지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에게 문자도 하고 소식도 전하고 통화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딸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간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가출이라는 말 우리 사용하지 맙시다. 기왕이면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런 넓은 마음을 품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 끓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밤잠 못 주무셨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저도 부모로서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믿어주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무곡이 있지 않습니까? 산무곡,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상대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기다려주는지 궁금하시다면 와보십시오.